예전 영상에서 대디 형이 생각하는 정말 남자다운 남자는 누구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타고나길 남자답게 태어나지를 못해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누군가의 행동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멋있고 남자답고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남자들의 행동을 따라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거든요. 저도 이 질문을 보기 전까지 어떤 남자가 정말 남자다운 건가라는 고민을 깊게 해보지 않았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근육이 많고 좀 운동 능력이 좋고 활달하고 목소리 크고 술 잘 마시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그런 남자들이 정말 남자다운 걸로 착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운동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고 좀 센 척도 했었고 내향적인데도 외향적인 척하고 술자리도 웬만하면 다 가려고 하고 친구들을 많이 만들려고 했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특징들은 남자다운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뿐더러 그런 남자다워 보이는 그런 모습에 호감을 느껴서 친하게 되고 가까워져도 결국에 그 사람의 알맹이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기고 몸이 좋고 어쩌고 해도 다 부질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느낀 정말 남자다운 남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제가 만나본 정말 내공이 있고 남자다운 분들, 그리고 높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마주치는 모든 분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친절함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얼마나 어리든 직급이 낮든 학벌이 낮든 수입이 낮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대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경향신문사에서 인턴할 때 이야기인데 거기에 있던 다른 선임들은 정말 위압적이고 권위적이었어요. 한 번도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야, 야는 기본이고, 어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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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멸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놀리면서 부르기도 했었는데 근데 거기 부서에서 가장 직급이 높고 나이도 제일 많은 부장님은 정말 달랐어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현기 씨 좋은 아침이에요. 현기 씨 정말 고생했어요. 내일 봅시다. 그런 식으로 언제나 웃으면서 인사를 한 분이었는데 저는 그분의 그런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고 한 번은 정말 그분한테 감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우리 인턴들은 책상에 앉아있다가도 손님들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서서 크게 인사한 다음에 카메라 가방도 들어주고 장비도 챙기고 하는데 그 부장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우리 인턴들이 다 일어서니까 아이고 앉아요 앉아 나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자, 그러면서 그때 인턴들이 한 5명인가 정도 있었는데 우리들을 모아놓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 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제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여기 인턴으로 있는 동안은 여러분과 저는 아직 위아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들에게 기가 죽어 있거나 고개를 숙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사 직원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여기 인턴분들 아직 우리 부하 직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키세요. 와, 딱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외모는 남자다운 거랑은 좀 거리가 있었어요. 키가 크신 것도 아니었고 몸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봐왔던 그 어떤 남자보다 훨씬 남자다운 분이라고 느꼈었고 짧은 인턴 생활이었지만 그분의 행동에 정말 큰 영감을 받았었고 나도 나중에 저런 어른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한 계기가 되었었고 지금도 누구를 만나든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하는 게 아예 몸에 배어버렸죠. 근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딱 한 가지의 부작용이 있다면은 그런 나의 친절함을 만만함으로 보답하는 인간들이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친절과 배려에 상대방은 마음을 여니까요. 그 마음을 연다는 게 또 무슨 뜻이냐면요. 나를 쉽게 보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나의 친절함은 나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해요. 내가 친절하게 대했는데 무례하게 보답하는 자에게는 그런 웃음과 친절함을 한 번에 싹 걷어들임으로써 손쉽게 응징할 수가 있어요.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웃음이 얼굴에 배어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가 웃음기를 싹 걷어내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은 긴장을 하게 되고 나를 정색하게 만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요. 이건 제가 학교 다닐 때, 군대에 있을 때, 뭐 직장 다닐 때 똑같았어요. 굳이 말로 대응하지 않고 웃음기를 싹 뺨으로써 친절함을 없애는 행동으로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을 교정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알바의 입장에서도 일을 많이 해봤지만 그에 못지않게 관리자와 사장의 입장에서도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매니저로 있든 뭐 사장으로 있든 전 모든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웃음으로 대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꼭 송곳처럼 삐져나와서 신경을 건드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저는 굳이 그 친구를 불러서 뭐 교육을 시키고 뭐 혼내고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때부터 나는 그 친구에게는 언제나 싸늘한 얼굴과 차가운 말투로 보답을 해줘요. 철저하게 일로서만 대합니다. 근데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때부터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선 넘은 걸 깨닫고 행동을 교정해요. 근데 어떤 알바생은 제 앞에서 죄송해요 사장님 하면서 운 적도 있었어요.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립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렇게 친절했던 사장이 나한테만 유독 싸늘하게 대한다면 이러다가 나만 고립되는 게 아닌가 해서 자기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정상적인 애들의 얘기예요. 자, 결론은 나의 친절함과 좋은 매너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음과 동시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친절함이야말로 가장 남자답고 사회성이 있는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여유. 매력적이고 남자다운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여유로움인데요. 일단 조급함이 없어요. 뭐 그래? 아니면 말고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좀 다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분들은 자기의 행동이나 말이 상대로 하여금 큰 관심을 못 받는다든가 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제발 자기 좀 봐달라면서 무리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행동이 허세를 부린다든가. 야, 오빠가 싸움 좀 잘하거든? 이 공공장소에서 괜히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아, 형님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돋보이고 싶어서 오버해서 과도한 유머를 한다든지 자기 자랑을 부풀려서 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내면의 공허함과 비례해서 계속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런 행동들 또한 남자답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인데 전혀 남자다운 거랑은 거리가 멀죠. 정말 남자다운 분들은 이렇게 무리하면서 오버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자, 한 예로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있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계속 카톡하고 답장이 안 왔으면 왜 답이 없냐고 보채기도 하고 징징대기도 하면서 간절하게 자기를 봐달라고 이렇게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일들이 많은데, 자존감이 높고 내면이 충만한 분들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가 답장을 안 한다고 해서 보채거나 징징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여자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자기 개발하는 모습이나 운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괜찮은 남자라는 걸 굳이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서 느끼게 해주려고 행동하지 계속 간절하게 매달리고 의존하려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뭐 그래? 아니면 말고 이렇게 대범하게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여자와 연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풍요롭지가 않아도 풍요로운 사람처럼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해야 정말로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 자, 이렇게 여유라는 단어는 인간관계 말고도 또 다른 느낌의 여유가 있는데요.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때 카페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야기인데, 뭐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분이 커피를 주문해서 제가 쟁반에 들고 가져가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커피 하나는 제대로 서빙을 하고 나머지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그 손님이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알아서 주는데, 그분의 입장에선 절 배려한다고 이렇게 손으로 받으려고 하다가 커피잔을 둘 다 놓쳐서 커피를 엎어서 테이블에 쫙 쏟으면서 그분의 바지에 확 쏟아버리게 된 거예요. 다행히도 아이스 커피라서 그분이 데이진 않았지만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가 정말 죄송하다면서 사과드리고 냅킨 가져와서 막 닦고 있었는데 거기 멀리서 사장님이 놀래서 막 뛰어오는 거죠. 속으로 아이씨 완전 깨지겠네 이러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그 손님이 거기서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해요. 저를 보면서 아이고 학생 미안해요 괜히 제가 받으려고 하다가 아이고 미안해요 하면서 뛰어오는 사장을 보더니, 아이고 이 학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쏟은 거니까 절대 이 학생한테 뭐 혼내지 말라고. 그런데 사장님이 드라이 클리닝 값이라도 드린다니까 아 끝까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 돈을 주느냐 하면서 끝까지 안 받으시고 나한테 미안해요 학생 나 때문에 괜히 곤란하게 됐네 하면서 나를 위로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가서 커피 한 잔만 더 줘요 하는데, 그분은 그저 평범한 동네 아저씨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멋진 남자였던 거죠. 이렇게 정말 남자다운 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쉽게 화를 내거나 울분을 토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롭고 유머 감각도 있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커피를 다시 만들어서 내어주는데 자기 바지를 보여주면서 바지 얼룩이 생겼는데 더 멋있지 않아요 하는데, 진짜 이런 게 멋진 남자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자기 통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진짜 남자다운 분들은 자신이 의도했던 행동이든 자신이 의도치 않았던 행동이든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을 원망한다든지 이렇게 남에게 화를 낼 그 에너지를 그 상황을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묵묵하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카페에서 커피를 쏟았을 때 그 손님이 했던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이죠. 본인의 감정을 통제하는 분들은 화를 낼 줄 몰라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화를 내봤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르는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자기의 일시적인 감정 표출로 인해서 그 상황의 조화가 깨질 걸 염려하면서 꼭 필요한 순간을 제외하고 감정을 절제한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불필요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번지는 상황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격투기 선수들은 길거리
길거리에서 누가 시비 걸거나 화나게 만들어도 언제나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면서 좋게 좋게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싸움에 도 같은 분들이 그 시비 거는 인간들이 무서워서 좋게 좋게 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을 때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이렇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맞추면서 굳이 눈에 띄어가면서 힘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남자다운 남자의 가장 끝판왕은 정말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그 힘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는 거. 전 그런 분들이 정말 멋있고 최고로 남자다운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꼭 물리적인 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한 번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인데 그때 미국에서 거의 평생을 살았던 친구가 한국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자 동창들이 술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 두 명을 불러서 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자기 지인들이라고 해서 남자 두 명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 두 명이 술에 취하니까 지들끼리 막 영어를 쓰면서 막 웃고 있는데 근데 딱 들어봐도 굉장히 어설픈 영어라서 뭐야 얘네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두 친구가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한 2년 정도 살다 온 거예요. 아 근데 뭐 영어 쓰는 건 좋은데 너무 혀를 굴리고 막 이상한 영어를 쓰는데 그 자리에 여자들이 있으니까 자기들 딴에는 좀 잘나고 싶어서 뽐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외국에 좀 살다 왔다고 해서 막 거들먹거리면서 뭐 혀 굴리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야 네가 네이티브 스피커로 좀 혼 좀 내주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 미국에 간 친구여서 영어가 완전 그냥 미국인이었어요.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술 마시면서 냅둬 뭘 뭐라 그래 귀엽구만. 자 그러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두 친구의 영어를 보면서 재미있게 술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마음만 먹었으면 그 네이티브 스피커 영어로 그 두 남자애들을 개망신 줄 수 있었지만 그 힘을 쓰지 않았던 거죠. 왜냐 굳이 그 영어라는 힘을 사용해서 분위기도 깨기 싫고 굳이 내가 튀어버리려고 애쓰고 싶지 않으니까. 자 정리하자면 44년의 인생을 산 제가 느낀 정말 남자다운 남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친절함, 두 번째 여유, 세 번째 자기 통제. 시아 뭐 만들어? 컵케이크. 컵케이크 만들어? 누구 줄 거예요? 아빠. 아빠 줄 거예요? 아빠 맛있게 해줄 거예요? 아빠 딸기국 가져올까? 우유가 있거든. 아빠는 딸기에다 해줘. 아빠 언제 줄 거예요? 만지고. 시아는 왜 아빠 만들어주게? 아니 아빠가 배고프니까. 아빠가 배고프니까? 응. 아이고 효녀네 효녀. 아빠 맛있게 먹을게. 응. 주세요. 아직이야. 아직이에요? 응. 사다이. 더 많이 줄 거예요? 응.